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입니다. 부산입니다. 네. 신라 스테이. 유광식입니다. 예, 이분 누구시죠? 이분은 우리 고명하신 선배님 박재원 장로님. 예, 알드 박재원. 예, 어제 밤 12시까지 8시부터 풀타임으로 국가 비상 금식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밤사이에 도둑질을 했습니다. 예, 밤사이에 엄청난 도둑질이 생겼습니다. 이야, 이럴 수도 있습니까? 내가 우리 말이야 80평생에 조금만 마이크 땡겨. 그냥 다 돼. 여기 나면 돼. 80평생에 이런 꼴을 내가 처음 보. 이런 걸 보고 사느니 우리 죽읍시다, 차라리. 80평생입니까? 예. 70평생이 아니고? 네, 80평생에 이게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예. 놀랐습니다. 왜냐면 80이 아니고 한 70한 2살 정도밖에 안 돼요. 아이고 참나. 그렇게 얼마? 진짜 오버 80입니까? 오버? 그래요. How old are you, sir? 아니 80? 그 80 몇이에요? 하나. 와, unbelievable. 자, 발음 좋은데. 그만하시고. 자, 지금 김문수 정식 후보가 지금 뭐 박탈을 시키겠다고 밤에 새벽에 지금 난리를 쳤습니다. 3시에 공고문을 올리고 3시 10분에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3시 10분경에 위키백과에 한국수 후보가 국민의힘 당원 자격으로 대통령 후보 재선출 했다고. 지금 박탈이 된 상태는 아니죠. 아니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밤 10시까지인가 ARS를 한대. 10시부터 ARS를 해서 후보 지위 교체에 대한 ARS예요. 네. 아니, 근데 이게 권영세, 권성동은 지금 이재명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권력의 맛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우상은 권력이거든요. 세계 최초의 권력을 독점한 사건이 마르둑이라고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이 지역에 있었던 길가메시라는 서사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마르둑이 권력을 창탈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이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선한 왕, 정말 진짜 왕을 구하는데 그 왕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메시아 왕이 대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유한한 인간은, 생명이 유한한 인간은 끊임없이 권력을 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빌붙어서 권력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이 역사 속에 우리가 독재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전체주의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예 공산주의는 지도자론을 통해서 수령,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인데, 최고 지도자인 수령이 권력을 쥐면 죽을 때까지, 영생할 때까지 권력을 쥐고 온다는 것이 공산주의거든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을 하기 위해서 딱 대통령에게는 5년, 국회의원에게는 4년만 권력을 주는데, 이놈들이 한 번 권력을 잡으면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박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81세 나이에 지금까지 이런 황당한 경우는 못 겪어봤다는데, 저도 어차피 황당한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살고 있는데, 지금 잠깐 생각난 게 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권력을 쥐어줬잖아요, 대통령이라. 근데 왜 문재인이처럼 왜 바다박 처리를 못했냐고요, 적폐청산을. 그 바보 아니냐고요.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리고 잠깐만, 대법원장도 바로 파기 자판을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후회하고 있습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늘 방송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우파들은 권력을 좀 더 사용할 줄 몰라요. 등신들이. 자판을 없는 권력도 만들어서 쓸 줄 알아요. 그러면 정치는 게임인데, 이 정치 게임, 총선 없는 게임에서 병신들 짓을 하는데, 문제는 전체의 권력을 놔두고
맨날 자기 당 안에서 권력을 쥐려고 이게 왜 이렇게 하겠느냐.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아, 이게 술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다. 아니, 우리 박재원 어르신이 뭐라 그랬느냐. 이재명하고 합당해라. 그래서 두 아니, 이 상황이 되면 이재명하고 합당하고 이재명이 대통령하고 김문수가 국무총리 해갖고 나라를 평정하면 되지 않느냐. 나는 이 세상에 이런 꼴이 세상에 어딨냐 그거라. 어느 당에 가든 선하게 욕하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국민의힘 권성동 권영세 이 개새끼야 이거. 베이비 도그. 한 말씀 더 하세요. 그럼. 이거 안해 할 말이 없어요. 걱정이 눈에 그래서 들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교안처럼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교안이랑 손잡고 그다음에 정남훈 당에서 구주화 변호사가 나왔어요. 세 합하면 국임이 꼼짝 못합니다. 왜? 한덕수 표를 뺏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대로 나가면 한덕수는 국임에서 후보로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제 오늘 10시에 김문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지만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겁니다. 경우의 수 첫 번째는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정말 한교안, 구주와 이렇게 세 사람이 손잡고 국임에 대해서 경선하자. 한덕수랑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약간 드라마틱해져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 기각됐는데 기각된 내용이 이것을 가처분 신청을 안 해도 우리는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보. 맞아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 등록하겠다고 어젯밤에는 발표를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저쪽에서는 저쪽에대로 ARS가 끝나고 또 도장이 찍힌 여긴 도장이 안 찍힌 걸 가지고 제출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처분에 또 가처분을 신청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가처분 무효 소송을 선언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느 곳도 후보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면 11일 그러니까 이 선거일 24일을 앞두고 이틀간 후보 등록이 되는데 그게 바로 11일 저녁 6시가 마감이에요. 그렇죠. 네. 김 대표님, 지금 공수처가 권한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어쨌든 체포하고 이런 과정까지 했잖아요. 그것도 의의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 이런 후보들을 물리치고 경선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 우선권이 있잖아요. 근데 왜 권성동, 권영세 이 미친놈들은 왜 뻔하게 당 규정에 국민의힘 당규에 경선에서 이긴 후보가 당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공수처, 권한 없는 공수처 똑같은 그래서 건 아닙니까 이거? 얘들이 근거 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한덕수를 추천하겠다는 ARS가 아니고 후보를 교체하고 싶은데 교체해도 되느냐는 ARS를 하겠다는 그 왜 교체하냐고 그냥. 부적격. 왜냐하면 김문수는 한덕수를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선거에 이길 자신이 없어서 한덕수가 그거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이제 ARS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이 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ARS를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과반을 넘어야 되거든요. 51%. 50을 넘어야 되니까 무조건 교체 반대라고 하면 한덕수는 이제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지금 들어서 알았는데 우리 당원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천천히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다시. ARS가 이제 전화가 02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옵니까? 이제 우리가 의총에서 우리 권성동, 권영세가 자, 의총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다가 넘겼다. 후보 교체에 대한 안건을
예. 안건의 이제 토의 결과 회의록이 있어야 되니까 예. 안건의 결과 이미 경선된 후보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후보로 교체하고 싶은데 아니,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번이나 단일화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단일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김재원은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어제 밤 11시까지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선 방식에 대해서 여기는 전 국민을 하자. 저쪽에는 그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임이나 무당층이 아니면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전 국민을 해야 애를 쓰지. 당연하지. 근데 왜 국임을 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 애들이 전화 받고 한다는. 근데 그거는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나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거든요. 당선될 때.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했을 때 민주당에서도 많이 응답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 11시까지 하다가 결렬이 됐어요. 결렬이 되니까 갑자기 3시에 공고를 올리고 3시 10분에 완료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서류가 저도 국회의원 경선 후보 나가봤잖아요. 서류가 30몇 가지예요. 30몇 가지. 쉽게 말하면 의료보험 공단 갔다 와야 되지, 은행 잔고 증명해야 되지, 부채 증명해야 되지, 병적 증명서 내야 되지, 뭐 통장 사본에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밤에 다 냈어요? 다 했다니까 한 사람만. 준비된 거예요? 그렇지. 짜고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아, 중간에 정말 안덕수 공입에 대한 사전 준비가 끝났다.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당연하죠. 그런 영상이네. 그것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일단 현재로는 당 권력을 진 사람이 건영세, 건성동이니까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108명 중에 어청에 참석한 사람은 6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6명은 또 빠졌어요. 다행히 장동혁, 윤상현이는 거부권을 거부했어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자기가 뭐 선대위원장으로 열심히 했는데 끝까지 단일화 되기를 바랐지만 안 된 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나는 반대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서 일단 배신자 프레임은 벗었어요. 윤상이 장동혁이가. 왜냐면 장동혁에 대한 의심이 좀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왜 많았느냐면 그렇지. 사무총장을 맡아서 가서 깨치하고 해야지. 왜 안 해가지고 이양수가 계속하도록 했느냐는 방치, 도주 의혹이 있었다고. 근데 보니까 제가 어젯밤에 방송을 좀 봤는데 뭐냐. 그 김재원 그 사무총장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는 비서실장. 비서실장. 후보 근데 비서실장. 김재원 이 사람 처음에 오해를 좀 받았는데 어제 이야기는 보니까 아주 그분은 제대로 처음부터 오해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윤상현이가 오해를 받았지. 아 윤상 그리고 친구나. 박수영이는 이제 오해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확정된 거고. 근데 김재원 그 비서실장 아주 뭐 단호하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끝까지 법적 추정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10시에 후보께서 캠프에서 지금 시간이 9시 38분인데 기자회견 빨리 일단 이 방송에 나가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 끊읍시다. 여기서 라이브 아닙니까 이거? 네. 아닙니다. 라이브 아닙니까? 요 정도로 하고 10시 기자회견 듣고 듣고 다시 한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